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우선 7월 마무리 잘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7월 30일은 뭐 지난해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 군대 해산의 날이 되겠습니다. 조선이 군대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군대의 내용이 뭐 어떤 음, 진짜 뭐 알찬 내용이 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뭐 군대가 있긴 있었죠. 근데 그나마 그 군대가 해산이 된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또 무슨 날인가 했더니 어, 동의보감이 세계 기록물로 등재가 된 날이더라고요. 뭐 동의보감 하면은 뭐그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그 선조 그 시대에 이제 그 허준 선생이 이제 집대성한 그 이제 한의학 음, 뭐 총서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이 이제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뭐 저희들이 그 한의학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동의보감이 갖는 어떤 의미, 그 내용 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조선 군대가 이제 해산이 됐다라고 했는데 음, 이게 이제 점점 그 1900년대 들어서면서 조선이 이제 만국조선이라고 해서 이제 조선이 이제 망하는 거죠, 그야말로.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조선이 망해가는 게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1910년 8월 29일 경술련에 이제 경술 국치를 당하죠. 그리고 한일 합방이 되는데 그 만국조선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단계 중에 하나가 또 조선군대 해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동의보감이 같이 이제 그 세계 기록에 이제 등재되는 그런 날이 이제 겹치기는 했는데 음, 동의보감을 놓고 얘기를 한다라면 그야말로 참 의학 총서를 그 펼쳐낸 거기 때문에 음,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면서 또 만국조선을 향해 가는 날이 겹쳐 있어서 아무튼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든 7월 마지막 날, 7월 마무리 잘 하시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8월과 9월은 이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를 지금과 같이 일주일에 한 다섯 여섯 번씩 그렇게 방송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뭐 8월과 9월 두 달만 그렇습니다. 10월이 되면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요. 어, 하여튼 어, 일주일에 대여섯 번의 그 방송을 하진 못하지만 대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방송이 뜸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그다음에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다시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의 그 이제 방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글쎄요, 저는 사실은 그 구독과 좋아요, 뭐 알림 설정 얘기를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있다라면 한번 좀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알림 설정도 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엄지척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더욱 그 금상첨화고요. 음, 하여튼 좀 더 그 알찬 방송을 그 만들어 보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이제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네요. 하여튼 그러나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어, 김영로 TV 날짜 얘기를 좀 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뭐 개인적인 부탁과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동의보감의 그 세계 기록물 등재와 조선군대 해산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보감이 이제 세계 기록물로 이제 등재된 날인데 동의보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동의보감은 허준 1939년에서 1615년 임진왜란 그 전후에 이제 살았던 분이네요. 허준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조선의 의학서적, 한의학을 하나로 모은 백과사전이다. 음, 그러니까 그 의학서를 이제 집대성한 그런.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596년 선조 29년부터 편찬하여 1610년 광해군 2년에 완성된 의학서다. 당시 의학을 집대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허준이 직접 간행에 관여하여 나온 동의보감의 오제본,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고 각각 국보 319호와 319-2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보감이 2009년 7월 31일 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네요. 사실 이 유네스코에서 이제 이 기록유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등록을 이제 하는데 그 동의보감이 이제 그 유산으로 등록이 됐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그 내용이 뭐 당시에 그 의학서를 총 집대성한 거기 때문에 내용도 풍부하고 깊고 또 방대하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뭐 팔만대장경 같은 것도 그렇죠. 참 그런 것들은 정말 인류의 그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반드시 남겨놓고 또 보존을 잘 해야 될 그러한 그 이제 문화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표 편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1569년 6월 부제학 유희춘, 허준을 이조판서 홍담에게 내의원 의원직으로 천거를 했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90년 광해군의 두창을 치료한 공로로 정삼품 통정대부 당상관의 자귀를 받았다. 그다음에 1596년 광해군의 병을 치료한 공로로 정이품 정원대부의 자귀를 받았다. 되어 있네요. 네. 허준은 의학 공부를 해서 의학으로서 정말 뭐 음, 어떤 그 민중의 백성들의 삶에도 크게 기여를 했지만 어떤 그 인간의 질병을 퇴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그런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집필 과정을 한번 볼까요? 궁중 내의였던 허준은 1596년 선조 29년에 왕명을 받아 정작, 이명원, 양예수, 김응탁, 정예남 등 여러 명과 함께 편찬에 착수하기 시작을 했다. 우리가 그 드라마 허준을 보면 양혜수라고 했던가요? 이제, 음, 그 어이죠, 어이. 응? 뭐그 사람들하고 어떤 갈등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일을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1년 뒤 정유재란으로 편찬이 중단이 이제 되었다. 1597년에서 98년까지 일본에서 이제 정유재란 다시 이제 조선을 이제 침략을 했죠. 예. 하지만 뭐 그 별 성과 없이 돌아갔고 일본도 일본 정계도 임진왜란 이후에 크게 이제 변동이 이제 되죠. 예. 뭐 일본 쪽에 있고. 예. 자, 그렇게 이제 정유재란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허준이 혼자 편찬을 이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보감의 판본에는 조선 간본은 총 7종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뭐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찌됐든 조선 간본은 총 7종인데 내의원 활자, 내의원 활자, 초간본, 초판환질 어제본, 그다음에 전남 관찰령 간본, 호남 관찰령 개간본, 기해 내의원 교정 영령 개간본, 갑술 내의원 교정 영령 개간본, 갑술 내의원 교정 완영 중간본, 갑술 완영 중간본의 번각본. 네, 정확한 그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좀 역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책이 저렇게 총 7종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간본이라는 게 있네요. 이 중국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놓은 책으로 보여집니다. 동의보감 초간본, 재간본, 광서번각본, 일본판을 접어놓은 한국어로 알려졌죠. 그 일본판을 갖다가 이제 다시 중국판으로 옮긴 모양이죠. 민국상 해석 인본, 대만영 인본, 일본 간본, 일본 에도 시대의 의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방서로 널리 전파가 되었다. 동의보감 초간본, 동의보감, 원원통 훈점 재간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쪽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래서 일본 쪽에도 이제 이 허준의 그 동의보감이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그쪽 나라에서 이제 또 저렇게 그 간본을 갖다 만들어서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의서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산호서의 소장 가치를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으며 1986년에 태학사에서 1613년에 활자본 및 그 이후의 중간본을 탕액편만 모아서 영인한 적이 이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관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 중인 동의보감 어제본은
2009년 7월 31일 그 가치를 인정받아 바베이도스의 수도 브리지타운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9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거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7번째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는 동양의학서적으로는 최초이며 한편 동의보감에서는 한국의 의학서적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신병에 관해서 동양의 주요 의학서적들을 검증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가 된다. 번역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공중에서 쓰던 19세기 번역된 한글본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궁체풍이 반흘림체로 풀어 쓴 것이다. 그러니까 한글본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네요. 현재 전하는 조선시대 유일한 한글 번역본으로 내경편에 135권만 남아있으며 1권 앞부분에 전체 25권의 목차가 실려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25권인데 135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유실됐다는 얘기네요. 뭐 전쟁 치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없어졌겠죠. 그 어, 직지 심체 요절인가? 그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활자본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 프랑스 공사가 갑자기 그 공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공사가 이제 이 조선에 부임을 했다가 그냥 이게 누가 땅을 파는데 보니까 그걸 책이 나와갖고 그거를 돈 주고 사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고 거기서 돌고 돌다가 음, 한국 그 박병선 그 박사에 의해서 발견이 돼갖고 그게 이제 그 바람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 이 기록을 이제 잘 보관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헌책 막 내버리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135권만 남았으니 나머지 그 22권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안 내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내용을 볼까요? 자, 내용은 내과 확인 내경편, 외과 확인 외형편, 잡병편, 약방관계인 탕해편, 그 다음에 침구편, 침과 뜸을 놓는 침구편으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각 편마다 여러 항목이 있고 각 항목마다 소제목들과 단방 친구법이 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일단 총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용서가 있네요. 뭐 어디 이게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참고문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의 수소 보관과 비교를 했고, 그다음에 천지운이, 신병, 진찰, 변증, 진맥, 용약. 네. 그다음에 이제 내경편에 1권, 2권, 3권이 있어갖고 뭐 신형, 정기신, 혈, 몽, 오장육부, 4권에는 소변, 대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형편은 총 4권인데 머리, 얼굴, 그다음에 눈, 그다음에 귀, 가슴, 손 이렇게 돼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잡병편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총망라한 11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탕해편. 그러니까 탕약을 어떻게 이제 조제할 건가? 그다음에 이제 침과 뜸을 어떻게 놓는지 그 침구편이 있네요. 자, 동의감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은 내용이 매우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고 각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로 되어 있어 활용하기에 편하여서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여러 번 출판이 되었다. 동의보감의 특징은 본문이 거의 대부분 인용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각 소제목별로 본문은 편제자가 직접 기술한 내용이 아니라 당시 사용하던 여러 서적에서 인용한 것이다. 총 25권의 책에 실린 모든 본문에 대해 인용 출처를 밝혔고 이러한 인용을 자신이 편집한 맥락에 맞춰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인정이 된다. 인용 출처를 밝혔다는 건 참고 문헌을 다뤘다는 얘기죠. 결국은 음, 요즘 그 음, 논문 표절 얘기가 많은데 표절을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 전부 인용처를 다 붙였으면 표절한 게 아니죠. 즉 남의 지적인 재산을 갖다가 훔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180여 권이 넘는 의학 서적이 인용되었으며 여기에 도가, 역사, 유교, 불가 서적 등이 더해져 총 200여 권의 책이 인용되었다. 이것은 당시 다양한 관점의 의학 저서를 하나의 관점에서 통합 정리한 것으로 당시 의학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중국 의서의 짜집기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렇잖아. 참고 문헌을 다 다뤄가면서 의견을 썼다는 그것은 뭐 논문 쓰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짜집기 글쎄요. 음,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야 무슨 얘기들 못 하겠어요. 동의보감은 조선의 의서인 의방유치와 향약집 성방을 비롯해 본초 강목 등 중국의 의서 86종과 민간에서 내려오던 요법까지 포함하고 있다. 19세기 서양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국민이 보건의료에 대한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근대적 이념을 형성하고 있다. 네. 그 허준의 그
근대적 그 의식이었겠죠. 그러나 저걸 왕이 저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선조는 뭐 그때 당시에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네. 자, 그다음에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겨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 재료를 바탕으로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한다는 양생의 개념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요즘 그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미리미리 음, 검진을 해보고 뭐든지 취약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강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어떤 그 양생의 개념. 이것을 이제 저 시대에 음, 16세기죠. 16세기에 꾸준히 제시했다는 거. 정말 그 대단한 거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16세기에 그 아주 그 기가 막힌 천재들이 많이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자, 그래서 동일보감은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보 제319에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의보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 그 위키백과의 그 기사를 제가 썸네일을 띄워놨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그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모티콘이 지금 치료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7월의 그 이제 참 마지막 날인데 조선군대 해산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국조선의 일지를 보면은 이제 차츰차츰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게 보이죠. 네. 이것도 지난해 방송번호 251번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주소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꼭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동의보감 그리고 조선군대 해산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7월이 다 갔네요. 이제 8월이 되면은 곧바로 이제 입추가 이제 들이닥칩니다. 벌써 이제 금년도 다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7월 마무리 잘 하시고 뜨겁지만은 보다 보람찬 8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